안녕하세요. 묘묘타로의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타로 카드로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을 살펴보고 어떤 일에 그 성향이 극대화될지, 어떤 일이 여러분 적성에 딱 맞는 일인지, 어떤 직업 장면들에서 여러분 능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적성과 직업 진로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카드를 뽑아주세요.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딱 맞으실지 여러분의 성향을 보면서 적성을 읽어봤는데요. 오늘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초록분들은 창조와 관련된 카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인물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 마그마가 터지는 화산 같은 분이다. 창의력, 또 창의력과 풍요, 작가, 이렇게 조언 카드도 모두 다 창조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조언이 모두 창조와 창의력을 강조한다는 거는 초록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너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한 번도 무인 적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은 유의 상태에서 무의 상태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들, 아예 과거의 것을 부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초록분들은 직업이나 진로의 면에서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그 경험이 특히 하나씩 쌓여가고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여러분은 직업 장면에서는 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는 경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단계에도 여러분은 사실 삶의 경험들이 직업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무인 상태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의 직업에서의 삶이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서의 경험, 이것들이 여러분의 직업 장면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는 이제 사실 직업으로 어떤 영향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직업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결국 여러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이 유가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 현장에 들어오게 되고 그 직업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업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직업 장면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은 그 이미지 자체를 바꾸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직업 경험 안에서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유가 무의 상태, 여러분을 통해서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는 그게 다시 여러분의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직업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을 통해서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창의력은 여러분의 직업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다든지 직업 자체의 이미지에 창의력을 불어넣는다. 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의 성향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는 열정이 강한 분들로 보이거든요. 이 오렌지 2번 카드는 초록분들의 기본 성향을 말해주는 컬러 카드인데요. 이제 이 카드는 기본적인 성향이 적극적이고 사교적이다 이런 말들을 해주고 있어요. 특히 오렌지 색깔은 빨강색과 노란색이 섞여서 나오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빨강의 적극적이고 강한 에너지, 또 그리고 노랑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지혜, 빛,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을 보면 여러분이 아마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내보내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들일 것이다. 이렇게 관찰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적인 성향은 그래서 혼자만 방에 갇혀서 일하는 데는 약간 한계가 있으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랑 섞였을 때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되고 또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나면 직업적 장면에서 창의력이 올라가고 아이디어도 새로 떠오른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창조성, 창의력 자체가 좀 사람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고 사회를 기반으로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또 나머지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을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손으로 배우는 능력, 이것도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카드도 보시면 이 컵의 시종 카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은 내가 내 손으로 해보겠다. 이 칼의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록분들의 타고난 적성 중에 하나가 내가 일을 알려준다거나 가르쳐주는 부분, 또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한 다음에 칼을 건네주는 관리자로서의 능력도 탁월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그런데 이 칼을 건네준다는 거는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받는 사람의 능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어린 사람이나 또 대화가 너무 안 통하는 사람, 또 여러분이랑 거리감이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먼저 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면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록분들은 거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비즈니스 미팅, 협상이나 계약 이런 것도 잘 따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상대방에 대한 요구를 순식간에 파악하고 또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계약도 따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상대방의 특징을 잘 캐치하실 수 있는 좀 눈치도 빠르신 분들, 적응력도 빠르신 거죠. 그래서 결국 경영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손을 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큰 회사에 들어가신다면 여러분은 궁극적으로는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큰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경영팀이나 재무팀, 좀 이런 부분에서도 열정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이미 커져버린 회사에 여러분이 신입으로 들어가신다고 해도 여러분이 들어간 다음에는 회사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특히 누군가의 눈빛을 보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도 가지셨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면접관이 되실 수 있고 관리자 차원에서 사람을 뽑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좀 이런 마인드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또 알바를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약간 사장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시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금방 찾게 되실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은 위에서 당연히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초록분들은 업무에서 경험을 쌓아가실수록 더 인정받게 되는 흐름도 당연히 있겠죠. 또 투잡으로라도 여러분은 뭔가 가르쳐주는 게 강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취미생활로 하셨던 운동을 남들한테 가르쳐주다가 일과 강사의 일을 병행하신다든지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기술을 알려주는 또 그런 클래스나 연수를 여러분이 진행하게 되는 운명도 있거든요. 어떤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사회를 본다든지 이런 모습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잡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해도 회사 안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실 수 있고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뭔가 사람들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면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의 수업이라든지 어떤 클래스를 여신다든지 행사를 진행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약간 대본이 있는 일이거든요. 기승전결의 순서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 중요한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 이제 이렇게 일이 좀 끝나게 되는 거 이제 기승전결의 순서가 있는 묶음이 여러분에게 더 적합할 수 있고요. 미리 대본이 짜져 있고 또 그 대본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 구현하는 거 이런 것도 강하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에겐 데빌 카드도 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니고 약간 움직이면서 일한다든지 몸을 사용하는 것도 강하시거든요. 그리고 워낙 계약이나 내고, 판매 이런 부분 강하시기 때문에 사람들 상대하는 거 그리고 결국 그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좀 뽑아내는 거 미리 대본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실행되는 거 이런 부분에 더 특화되실 수 있어요. 초록분들은 처음에는 일을 배우시지만 사실 당장 칼의 기사가 되기 때문에 일을 좀 빨리 배우시거든요. 여러 번 만에 전문 영역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빨리 흐르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기록해 놓으신다면 여러분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나중에 만드신다든지 어떤 창업을 하신다든지 프리랜서가 되신다든지 이렇게 확장될 때 여러분의 기록이 결국은 의미가 된다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했을 때 내가 헌신하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은 경제적인 부를 연결할 수 있고 또 그걸 원하게 되고 돈 욕심도 점점 생기거든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적은 돈을 받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작가라는 카드는 내가 내 사업을 가지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라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개인적인 레슨, 투잡이나 사업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이 오렌지 카드랑 데빌 카드가 같이 또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좀 뭔가 이끄는 일을 잘 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좀 아직 그런 면이 없는 것 같다, 좀 떨리고 긴장된다, 걱정된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사실 디스트로이어 카드까지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실전에 강한 분들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회를 나가신다든지 행사를 진행하신다든지 알고 보면 좀 무대 체질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초록분들을 보면서 진짜 능력이 있다. 넌 정말 타고났나 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여러분은 사실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엄청 연습을 많이 하실 거예요. 대본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막 전날 밤새서라도 준비하고 또 속으로는 엄청 떨고 계속 외우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하게 되는 모습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데빌 카드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떨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감정들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초록분들은 어떤 중요한 면접이라든지 또 행사나 대회, 실전 이런 거 앞두시고는 나는 지금 안에서 마그마가 언제 터질지 몰라. 엄청 걱정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나는 지금 내 현재 상태 얼굴이 아니라 실전에선 다른 가면을 쓰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다면 진짜 터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역동성을 정말 잘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혼자 방에서 막 거울 보고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 앞에서 훨씬 더 잘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흥이 있으시거든요. 안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가 강해요. 그 흥을 꺼내서 잘 활용하신다면 사람들의 에너지까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러면서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거든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랑 있을 때 약간 기를 빨리는, 기를 빼앗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좋은 기운, 땅의 에너지를 끌어서 더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고르고 적성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랑 어떻게 연결되고 내가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걸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고르실 때, 적성 생각하실 때 사람들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늘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움직일까, 그러면서 나의 화산 폭발이 세상을 어떻게 즐겁게 움직여줄까. 세상이 딱딱했는데 그게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리가 화산의 폭발은 두렵지만 사실은 내면에 있는 에너지가, 지구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거든요. 사람들이 딱딱해질 때 여러분이 들어가면 말랑해지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차가운 공기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직업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고 루즈한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화산 폭발의 이후의 장면이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바뀌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여러분에게는 내가 이런 직업에서는 편견이 있었는데 초록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라는 이미지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이미 존재해 있는 딱딱해진 유, 이미 있는 거를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소스처럼 바뀌고 뭔가 부드러운 오일이 되고요. 요리에 새로 들어가게 되는 재료처럼 여러분이 탁 들어가게 되면 아주 존재감이 달라지는 요리가 되고 새로운 직업이 되는 그런 믹스매치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초록분들은 이 조언 카드에서 계속 창의력과 풍요를 말해주기 때문에 결국 창의력이 돈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직업에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드에 보시면 사랑하는 초록분들, 이제 당신은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성취할 것입니다. 온전히 당신의 존재에서부터 그 성취가 옵니다. 사랑이 담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부모가 되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풍요와 번영이 실현될 거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부모가 된다는 거는 직업 장면에서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게 된다든지 아랫사람을 둔다든지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처럼 사업을 만들게 되신다든지 이런 가능성 크다고 보이거든요. 이 가정을 꾸린다는 거는 번영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책임감도 커지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컨트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도 있어요. 그래서 초록분들은 내가 이 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랑 연결돼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화산 폭발하듯이 소스처럼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셨을 때 금전이 따라온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적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랑은 조금 다른 관점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빨강과 노랑이 섞였기 때문에 이런 융합의 에너지를 가지신 초록분들은 같은 직업이라도 내가 어떻게 새롭게 생각해 볼까? 이런 고민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경험을 쌓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시면 다음 작업에 또 아랫사람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고 또 꼼꼼한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판을 바꾸게 될 거고 그 정도로 창의력과 실전에 강한 면이 강하시거든요. 궁극적으로 리더십이 있는 일을 분명히 하시게 될 거고 그럴 때 더 여러분이 춤추듯이 뭔가 사람들을 이끌고 진행하고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하셨을 때 돈도 따라온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노랑 고르신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성향 가지셨는지 또 그 성향이 어떻게 직업적 적성으로 연결될지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은 이미 여러분의 성향 안에서 사람들과의 연결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연결이 나선형처럼 연결되면서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흐름 가지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그러느라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이제 이 부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키워드 카드들이랑 조언 카드 모두 다 약간 양쪽 차원을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카드들은 노랑분들에게 이제 여러분은 좀 담쟁이 덩굴 같은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벽을 여러분이 타고 올라가면 그 회색 빛이었던 벽이 녹색으로 되는 여러분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벽의 입장에서는 담쟁이 덩굴이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벽이 그냥 회색 돌을 쌓아서 만들면 햇빛이 비쳤을 때 정말 뜨겁게 이글이글 달궈져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빗물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벽은 물을 머금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뜨거울 때는 뜨거운 대로 또 비 올 때는 비 오는 대로 양쪽 다 이 벽은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이 벽에 담쟁이 덩굴이 서서히 올라와서 덮어주기 시작하면 햇빛도 가려주게 되고 또 물도 머금고 있다가 이 덩굴이 광합성도 하고 산소도 내보내주죠. 이 회색빛 벽이 우리 사회라면 바로 여러분이 그 담쟁이 덩굴 같은 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꼭 필요하겠죠. 이 직업의 차원 또 진로 장면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나 업계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담쟁이 덩굴 입장에서도 벽이 없으면 타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요. 이 벽을 기둥처럼 삼아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사회랑 여러분이랑 직업은 반드시 상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업을 대하실 때 나도 이 직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나는 여기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런 당당한 마음도 필요하다고 해요. 조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존재고요. 여러분은 좀 조직에 어우러져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닌 상황이 직업 장면에서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여러분의 업계에서 좀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되신다고 해도 개인 사업 하신다고 해도 어떤 조직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런 사이에서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그걸 더 발판 삼아서 성장하고 배워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컬러 카드에도 여러분이 카키 그린을 뽑으셨는데요. 이 카키 그린은 여러 색 중에서도 굉장히 차분하고 신중하고 정말 자연에 가까운 색이에요. 이 카키 그린을 자세히 보시면 어쩌면 흑빛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두운 초록빛이잖아요. 잿빛 초록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카키 그린의 키워드는 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흑빛과 초록이 섞였기 때문에 역시 겸손한 사람, 동시에 자기 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흑이랑 초록이랑 섞였다는 건 나무거든요. 나무의 줄기는 어두운 색인데 나뭇잎은 초록색이에요.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 나무라는 존재 자체는 카키 그린이 되겠죠. 그래서 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고 주변과 잘 어우러진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카드고요. 하지만 동시에 나무는 자기만의 줄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줏대가 있다. 이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색이에요. 이렇게 노란 분들은 카키 그린을 뽑으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잘 들어주실 거고 좀 배려하는 성향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뒤에 들어온 카드 보시면 숫자 카드에도 44번 카드 끈기가 있고 조화를 생각한다. 안정지향적이다. 이렇게 수비학적 관점에서도 읽어볼 수 있어요. 이 44번 카드는 이 숫자로 봤을 때 엔젤 넘버거든요. 이 4가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4의 속성, 4는 원래 안정과 평화를 말하고요. 조화를 얘기해요. 근데 그게 2번 나왔기 때문에 그 뜻이 더 강해지거든요. 삶의 안정과 경험을 충분히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4와 4가 만났을 때 느껴지는 공감 장면,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세상을 만난다. 이제 이런 뜻도 있어요. 마치 어떤 한 학문이 있는데 그 학문에서 대가인 장인이 있어요. 그 장인은 또 다른 장인을 만났을 때 예의를 갖추거든요. 그게 바로 44의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일 안에서 장인이 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인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대방의 내공과 실력, 노하우 이런 거를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겠죠. 정말 얼마나 애쓰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까지 장인이 되기 힘들었는데 녹록지 않았는데 당신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도끼를 만든다 그런 도끼 만드는 장인이 호미를 만드는 장인을 만난 거죠. 도구의 크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값을 누가 더 비싸게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길에서 묵묵히 걸어온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면서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이 44 숫자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44 숫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등장하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의 과정을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조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 그럴 때 44를 말해줘요. 이 44 숫자의 키워드도 환경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환경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자연 환경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때 이 환경이라는 의미랑 반대되는 거라면 연결고리가 없는 거, 독립적인 거 이런 게 환경의 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랑분들은 어떤 똑같은 일을 단순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좀 연결고리를 찾게 되는 경향 가지고 계시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좀 순서에 맞춰진 일 중에서 여러분이 가운데 일, 부분과 전체의 중간 단계 이 과정도 거치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앞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걸 여러분이 받아서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작업을 추가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준 이런 중간자의 역할을 하시게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진가가 발휘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럴 때 그냥 여러분 앞에 던져진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앞사람이 하는 일, 또 뒷사람이 하는 일,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패턴을 확실히 파악했을 때 여러분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쉽게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직업적인 경험이 쌓였을 때 더 빨리 성공하게 되거든요. 작은 그림을 섬세하게 보는 사람, 그러면서 큰 그림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부분을 연결해 보면 실제로 의료 부분에서도 강하실 거고요. 또 아이들을 만나는 일, 또 심리 분석하는 일, 하나의 행동 패턴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 사람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의 영역, 심리 상담, 또 복지 이런 부분도 어우러질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기자나 작가 하신다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보게 되고 또 그걸 알리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정의감이 발휘되고 또 공공의 이익과 연결되는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사회의 조직원 한 명이 끼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분석하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것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뒤 맥락을 모두 고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완전히 잘 쓰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실제로 취업하신 이후에도 그런 파트에서 적재적소에 쓰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분야나 또 복지 분야 이럴 때 여러분이 일을 해주신다면 정말 그 직업 장면 안에서 복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는 흐름도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카드들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희생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때로는 뭔가 조직의 위계 질서라든지 구태의연한 방식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앞길이 막힐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뭐가 더 먼저인지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걸 늘 생각하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칙 같은 것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알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 없는 규칙들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조직에 들어가시든지 여러분은 효율성이나 보편적 가치, 평등일까 성장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치관을 대입해서 생각하시게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카드들도 보시면 칼 1번 카드랑 전차가 같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여러분만의 도전의식이라든지 전체를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좀 진취적인 성향이 확실히 강하시거든요. 정의감이 뚜렷하실 수 있고요. 불의를 못 참을 수 있고
누군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되면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이런 희생정신도 있으세요. 내가 어떤 장면에 들어가서 직접 바꾸고 싶어. 불의를 바꿀 거야. 좀 답답하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는데 동시에 여러분은 컵 6번이랑 러버스까지 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고려하는 이런 부분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랑분들은 진짜 그릇이 크신데 정말 또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실 수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이 계속 진로를 바꾸려고 할 수 있고 정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무시하고 가셔도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고난 손재주가 좋은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키웠다면 좋으련만 근데 가정 형편상 어떤 그림이나 예술을 포기하셨을 수도 있고요. 언어 감각이 타고나게 있으신데 유학 기회가 없었을 수 있고요. 뭔가 확 지르고 싶은데 여러분은 직업 장면에서 자꾸 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적인 운명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재능이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의 과거를 탓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전 7번이랑 동전의 왕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타고난 재능을 활용해서 결국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만 다를 뿐 점점 성장하는 운명이 있다. 또 여러분은 근로소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저축한다든지 또 씨앗처럼 뿌려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근로소득을 뿌리 내리는 것이 시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죽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성장을 많이 했어.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지금의 부를 누릴 수 있었어. 내가 젊은 날에 정말 열정을 다했고 노력했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끈기가 있었어. 이렇게 돌아보실 것 같아요.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늘 조언을 들으려고 올 수 있고요. 아랫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선배로서의 역할, 장인이 되는 과정, 그리고 나서 다른 장인에게 예를 갖추고 그렇게 주변 인맥 안에서 유명해지는 이런 흐름도 읽어볼 수 있는데요. 처음 노랑분들은 어떤 운명이 여러분에게 직업 장면을 선택하게끔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의 타고난 성향상 내가 주변과 잘 어우러져야 되고 주어진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못했어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나는 민들레 씨앗인데 내가 어디에 뿌려지는가에 따라 다르다. 난 어디에 뿌려져도 잡초처럼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 의미가 있다. 또 나는 그 조직 안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사람들을 묶을 것이다. 이런 신념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사람들 안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언어 하나를 기반으로 좀 모르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시게 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환경의 공공의 이익 이런 걸 추구한다든지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이 환경 카드와 윈윈 솔루션 이 카드를 적용해 보면 외교나 협상, 경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걸 이제 과학기술로 적용해 본다면 앱 개발자나 C언어, 플랫폼 설계자 이런 걸로도 발전될 수 있죠. 또 어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걸 찾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투자자 모아서 투자할 곳 찾아주는 사람, MD가 되어서 물건과 소비자를 연결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부드럽게 운영하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카드들 보시면 중간에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빌더가 된다 이런 카드로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는 여러분만의 창조, 어떤 회사를 만드실 수 있고 어떤 플랫폼을 만드신다든지 새로운 환경, 생태계 자체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는 이 기술 하나를 잘 배워서 내가 전문가가 된 다음에 창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무를 키우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기술 자체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을 주제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달인으로 소개될 수 있고 이렇게 유명세에 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도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을 배려하고 어떻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갈까? 그러면서 우리의 조직을 키우고 나의 실력을 동시에 키우는 거. 벽과 담쟁이 덩굴 같은 그런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직업적으로 접근했을 때 정말 조직에 꼭 필요한 분이시겠죠. 담쟁이 덩굴처럼 벽을 타고 성장하는 분들, 그리고 덩굴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분, 또 벽으로 어떤 자연이 갈라져 있다면 여러분이 덩굴이 되면서 자연이 연결되고 갈라진 틈이 메워지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 안에서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의 멘탈 관리, 또 몸의 건강, 자양분, 에너지, 영양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은 담쟁이 덩굴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없으면 건조해지고 마를 수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중간중간 두시면서 힐링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환경 카드랑 같이 연결해 보면 또 자연과 함께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가지신다면 여러분의 감성이 더 촉촉해지고 인성이 편안해지면서 더 건강해지면서 성장한다. 이런 부분도 읽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럼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파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랑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카드를 보면서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딱 맞을지 또 여러분의 성향과 진로 장면 연결해서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굉장히 생각이 깊으시고 좀 철학적인 면이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을 하실 때 그냥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의미를 찾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계처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게 너무 오래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에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파랑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중요한 게 개인적인 의미, 돈보다는 의미,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가 이 일에 좀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집중력이 굉장히 높으실 거고 특히 좀 좁은 차원에서 몰입하시는 게 강한 분들, 탐구심도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간 큰 그림 보는 것도 좋지만 약간 좁은 부분에서 예술적인 면모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요.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분야의 좁은 분야의 학자라든지 연구자라든지 전문가로 거듭나실 수 있고요. 특히 남들과는 약간 다른 차원으로 좀 결이 다른 예술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건축이나 디자인 이런 차원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시작과 끝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더 희열을 느끼신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맺음이 있을 때 그 마지막 포인트가 여러분의 강점이다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용을 그릴 때 눈을 마지막에 딱 찍고 나면 그림이 확 달라지는 느낌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더 강점이 있다라고 해요. 약간 활용점정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만의 멋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파랑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나 너무 지겨워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먼저는 의미를 찾으시는 게 좋겠죠. 이 일이 지금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이리저리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뚝심을 가지시고 끈기를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성과가 딱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어려운 시험의 운 이런 것도 강하시거든요. 장기적인 흐름 이것에 강하시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을 기대하시면서 올인하는 것. 그렇다면 결정적 장면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끈기만 있으면 정말 돋보이는 결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명예가 크게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파랑분들은 컬러 카드로 이 노랑 3번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노랑은 좀 고고하고요. 정신세계가 높고 좀 철학적인 빛이 있는 사람.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좀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또 숫자 카드에도 노란색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파랑분들은 좀 고고한 영혼의 지혜가 있다. 그리고 노랑빛은 자기가 혼자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좀 자애롭게 나눠주는 성향이 있거든요. 특히 태양을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태양의 색은 노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히 우리 눈으로 태양을 바라볼 수 없어서 그렇지 가까이 가서 보면 태양빛은 사실 노랑이래요. 그만큼 여러분은 태양 같은 분,
진짜 깊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내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태양처럼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또 여러분은 태양빛이기 때문에 돋보기로 모았을 때 불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분야에 했을 때 타고난 집중력, 주의력을 잘 활용하시면 불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노란색 중에서도 이 3번은 좀 더 노란색이 성숙한 상태를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인간미가 있고 너그럽고 정이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 3번 카드를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는 집중력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거듭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한 분야에서 마스터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기술이나 재능 마스터한다는 거, 이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완성의 단계예요. 근데 그게 완성이 되게 쉬운 거라면 전문가가 굉장히 많겠죠. 전문가가 많으면 희소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전문적인 활용도가 낮아지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쉬운 일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가만히 있어도 할 수 있는 일, 그걸 보면서 전문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다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길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명예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면을 읽어볼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나는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파란 분들은 오히려 어려운 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한 번 꽂히는 일에는 사실 알고 보면 아주 파고들 수 있거든요. 포기를 안 할 수 있어요. 남들이 방해할수록 오히려 저항하는 저항의식도 있으시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워낙 몰입이 강한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봤을 때 그 사물을 아주 쪼개고 막 아주 작은 단위까지 쪼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큰 관점에서는 보지 못하는 또 쉽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부적인 디테일, 마지막 한 수,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데에 여러분이 좀 사로잡히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다분히 어떤 연구자나 학자나 교수 이런 데로 진출하실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예술적인 외길 인생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요리를 하신다고 하면 완전 전통으로 하는, 전통을 고수하는 방식, 그런 전문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요리법 이거의 대가가 된다든지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물리학의 관점에 봤을 때는 우주를 다루는 천체 물리학이라기보다는 약간 입자 수준의 물질, 나노, 신소재 이런 경향이 강하신 거죠. 입자의 파동이나 빛의 움직임, 광학 이제 이런 쪽으로도 성향이 흘러가시는 거죠. 천체 물리학이나 나노 물리학이나 사실 다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중에서 지나치게 거시적인 거는 약간 공허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먼지 같아. 약간 여러분은 철학적인 생각에 빠지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먼지에 대해 고민해 볼까? 이런 경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굉장히 꼼꼼한 이 동전의 기사, 이 성실함의 대가거든요. 그리고 동전 7번 이렇게 가운데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에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대충대충 하자, 그냥 퇴근 시간까지 적당히 버티자, 내 회사도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은 확실히 성실함이 기본이거든요. 내가 CEO만큼은 아니어도 나한테 맡겨진 일에서는 대충 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또 동전의 기사는 그러면서도 시간의 효율성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늘어지게 그냥 야근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내가 파고들었을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야근하게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시간 관리가 잘 되는 분들이거든요. 애지간하면 난 야근 안 할 거야. 시간 약속, 정해진 데드라인 이런 거는 엄격하게 지키려는 분들, 또 고객의 약속, 거래처 미팅 이런 거는 잘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들, 좀 꼼꼼한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때는 다이어리 같은 거 일상적으로 안 쓰셔도 업무 수첩이나 업무 다이어리, 업무 스케줄러 이런 거는 머릿속에 다 구조화가 돼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스케줄러를 보면 이제 업무랑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남을 수 있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카드들을 보시면 또 항상 새로운 마음이 있다. 배우려는 자세가 강하다. 이런 동전의 시종카드. 근데 경험이 엄청 많은 완지의 왕 이렇게 같이 들어온 조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전쟁의 왕은 아주 노련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왜 위에다가 동전의 시종을 데리고 왔을까? 겸손함을 왜 가져왔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파란 분들 경우에는 이제 여러 경험이 있는데 그걸 매번 다르게 인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수가 이제 앨범을 낼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긴장하고 떨리지만 새로 데뷔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지잖아요. 파란 분들은 뭔가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을 이제까지 내가 많이 경험한 사장인데 매번 고객마다 초심으로 대한다든지, 내가 간호사다라고 한다면 모든 환자를 다 나의 가족처럼 한 명 한 명 이렇게 정성을 다하신다든지, 좀 이런 모습으로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새로움을 늘 유지한다라는 거죠. 특히 여러분은 작은 부분, 이 디테일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게 더 가능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오늘 키워드에 왕자의 노력이 들어왔어요. 이 왕자는 자기가 왕이 아니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권력의 잠재력이 있는데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살겠어요. 왕자의 삶은 이 왕이 되기 전에 약간 수련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지만 겸손해야 되는 거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이런 흐름을 연결해 보면 파란 분들은 좀 전문가로 살아가게 되는데 또 디테일에 강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늘 배우는 자세가 강하다.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실 수 있거든요. 워낙 꼼꼼하시기 때문에 이제 회계 파트 하신다고 하면 계속 뭔가 세법을 배운다든지 프로그램이 새로 나와서 그걸 배운다든지 여러 자격증을 계속 딴다든지 약간 이렇게 전문가로 살면서도 계속 배우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또 집중력도 강하시니까 예를 들어 교사라고 한다면 계속 연구하는 교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선생님은 자격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 교재 연구나 수업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계속 대학원 가시고 공부를 계속 연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직업을 가지게 돼도 계속 배움의 갈증이 남아있거든요. 이 동전의 시종 카드가 모범생 카드예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교장이나 교감, 이렇게 약간 높은 직군, 관리자 이런 데 올라가도 계속 젊은 사람이랑 유대관계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 테크닉을 배우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권위적이지 않은 교장 선생님? 이제 이런 이미지도 가지고 계세요. 또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지금 혹시 파란 분들 중에 내가 확실히 타고난 뚝심은 있는데 좀 지친다. 내가 이러다가 언제쯤 대박 나나. 약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카드에서 보시면 당신의 직업에는 노력이 있지만 분명히 명예가 오고 풍요가 온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풍요를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감사와 겸손함으로 풍요를 받아라. 당신은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그런 운명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봉사활동을 고려해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당신은 지금보다 조금 더 꼼꼼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고 배워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들을 연결해 보면 파란 분들은 약간 지금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돌, 이걸 좀 밀고 계시는 그런 답답함 느끼실 수 있는데요. 내가 터널 안에 있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이 돌을 미는 게 결국 결과가 나오나? 아니면 그냥 동굴 안에서 살아야 되나? 뒤돌아갈까? 약간 이렇게 갈등 상황이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카드들을 보면 돌을 미는 거, 이 행위를 포기하지 말고 대신 조금 더 꼼꼼히 생각해봐라. 어딘가 분명히 있는데 그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 당신이 조금만 힘을 쓰면 밀리게 되는 그런 틈이 있으니까 발견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천사가 와서 도와줄 거고 그 빛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재능을 겸손하게 사용할 것,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빛이 되려고 해라. 좀 이런 메시지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풍요를 향해 가실 거고 터널을 나갈 수 있는 돌의 틈을 분명히 찾게 되실 수 있는데 그걸 밀고 세상에 나오시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제 겸손함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밖에 나오셨을 때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겠죠. 또 세상에 나온 다음에도 그럼 내가 이제 나왔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도 배우겠습니다. 좀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평생 배움의 과정을 이어가야 한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직업적인 운명은 분명히 큰 명예가 오고 축복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아주 꼼꼼히 보셔야 되고 이 전문가의 길을 간다는 거, 왕자가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냥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평균으로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 쉬운 길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몰입의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꼼꼼히 보시다 보면 아주 여러분만의 독특한 색이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세상에 보여주시고 새로운 대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세요. 이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파란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하얀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얀 고르신 분들, 여러분의 뽑으신 카드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성향, 또 진로, 이게 어떻게 어우러지면 좋을지, 또 어떤 일을 하셔야 여러분한테 딱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읽어봤는데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여러분은 좀 어쩌면 오늘 고르신 분들 중에서 가장 즐겁게 또 가장 오래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 일한다고 하면 난 나이 먹고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이 너무 즐거워서 일 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일을 일처럼 하지 않으시는 운명, 놀이처럼 즐겁게 나중에는 일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놀이로 바꿔가실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실 때 처음에는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 자체에 흥미를 붙이실 수 있고요. 또 그걸 특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다든지 전한다든지 좀 소문내는 데 강하세요. 이제 그런 키워드를 연결해보면 여러분이 좀 유명해지는 유명세에 타실 수 있거든요. 하얀 분들의 직업적 장면에 제가 보이는 장면을 설명해드리면 약간 인터뷰 장면 읽어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이 정도로 경지를 오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답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나는 순간순간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뭐 아직 멀었어요. 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조직에 속해서 일하시게 된다면 처음에는 뭐 올해의 직원 이렇게 인정받는다든지 여러분은 좀 주변에 인정받게 되는 고가를 높게 받는다든지 좀 이런 면으로 시작하시게 될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좀 어떤 권력을 가지신다든지 결정권을 갖게 되실 수 있어요. 또 몸이 움직인다 이런 사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개인 사업으로 발전하신다든지 비즈니스가 좀 커지는 큰 돈을 만지면서 옮겨 다니는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건 업계 안에서 연봉이 높다든지 좀 유명해진다. 좀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라면 본능적으로 어떤 직종, 어떤 업계가 유명해질 것이라는 걸 알고 빠르게 캐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에 어디에 투자하는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될 거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업계의 판을 흔들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져요. 타고난 비즈니스 감각이 있으니까 어떤 분야에든 그걸 활용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얀 분들의 컬러는 이 빨강 1번 카드가 키워드로 들어왔어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빨강은 좀 열정의 색이죠. 여러분은 일을 하실 때 원하는 일에는 에너지가 막 쭉 올라가게 되고 완전 꽂히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직감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약간 치타처럼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고 또 그걸 특히 행동으로 옮기는 이게 강해요. 특히 빨강은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본능에서 행동까지 바로 연결되고요. 그 행동이 다시 본능에게 연결되는 동기화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하얀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제 일할 때 좀 에너지가 넘치고 사회적으로 딱 상황이 묶이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집에 막상 오면 에너지가 쭉 빠지는 약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인 이미지로는 하얀 분들 진짜 액티브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게 강하시거든요.
타고난 흥이 있으시기 때문에 노동요 같은 거 틀어놓으면 단순 작업 정말 재밌게 하시는 분들, 또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 딱 부분을 잘 맡아서 하시는 편이세요. 이제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막 혼자 노래 엄청 잘 부르는 가수로 타고났다기보다는 아이돌인데 여러 명이 한 파트씩 맡아서 부르고,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딱 매력적으로 드러나는 포인트에 강하고, 그러니까 순간 집중력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색깔을 짧게 보여주는 부분을 맡았을 때 훨씬 더 명예가 커지거든요. 하양분들의 카드를 보면 일단 몸이 움직이는 일이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가 드러난다. 이렇기 때문에 약간 아이돌 같은 이미지가 자꾸 보여요. 어떤 프로젝트가 딱 시작되고 끝났을 때 그걸 확 터는 좀 이런 면도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직업에 활용하셨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어요. 또 끝없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약간 주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작이랑 끝이 있는 부분, 이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단순한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사무직이라고 해도 뭔가 계약이 있다든지 분기가 있고 좀 이런 업무에 더 맞으실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팀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서 처음 과정이 시장조사, 분석, 개발, 개발이 시장에 적용되고 그리고 평가하고 털고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일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을 때 여러분의 활력이 더 올라가거든요. 또 교육질도 잘 맞으세요. 왜냐하면 학생이 학기를 맞춰서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떤 코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 가고 여러분이 어떤 커리큘럼을 짜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끝나게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좀 맺고 끊는 게 있을 때 편안한 걸 느끼실 거거든요. 또 하나의 분기가 끝나면 잠깐 브레이크가 있고 그러면서 혼자 쭉 쉬고 다시 파이팅 넘치게 돌입하고 약간 해처모여 면이 강하세요. 혼자 계속 무한히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이제 여러분은 분기를 좀 나누시는 게 좋거든요. 브레이크를 걸기가 힘들어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걸어줘야 돼요. 여러분은 어차피 좀 어느 정도 꾸준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업계에 영향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래 일하셔야 되거든요. 하루 이틀 일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몸을 활력적으로 움직이고 많이 배우고 중간중간에 쉼을 주고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카드들을 보면 특히 하양분들은 지금 당장 순간 오늘 카드를 보시는 순간에서는 뭔가 인생을 걸 정도의 커리어 체인지 확 바꾸는 거 이런 거는 좋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개인 사업 하시더라도 일단 여러분은 처음에 조직 안에서 배워야 한다. 전체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해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은 이런 특징을 가지셨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젊은 나이에 바로 사업에 돌입하시고 이런 데에는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좀 조직에서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는 게 있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파티셰가 돼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큰 호텔에 먼저 들어가서 작은 일을 먼저 배우고 호텔 안에서 베이커리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충분히 배우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큰 조직에서는 재료를 어떻게 고르는지, 어떻게 수급해 오는지, 고객한테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걸 경험해 보시고 한 10년 정도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공간에서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호텔 파티셰로 일했던 경력 이걸 써먹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만의 기술을 나중에 완전히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창업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교육을 충분히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큰 조직 안에서 일하게 되면 출장을 간다든지 연수 기회도 들어와요. 좋은 인맥을 큰 조직 안에서 쌓으면 인맥도 넓어지게 되고 업계 자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니까 혼자 일할 땐 절대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양분들은 출장을 가신다고 하면 내가 억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장소를 출장으로나 가지 어떻게 여행으로 가겠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또 트래블 카드가 떴다는 거는 여행 자체가 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여행 업계도 생각해보면 좋은 장소를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가이드하고 이제 그러면서 교직이랑도 좀 비슷해요. 몸을 움직이고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어떤 프로젝트처럼 여행도 코스를 짜고 사람들을 리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좀 이런 면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양분들은 이렇게 프로젝트나 분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하양분들 중에 아예 지금 진로가 결정이 안 되신 분들
그렇다면 좀 시작과 끝이 있는 직종, 이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이미 단순 반복되는 직무를 가지셨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만의 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까지는 이걸 끝내고 다음엔 이거 하자. 이렇게 하신다거나 혹은 정말 그럴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퇴근 이후에 개인 활동의 분기를 짜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때까지 외국어를 이만큼 끝내보자. 아니면 운동이나 요리나 커피나 뭐든 하실 때 흥미를 이끄시는 일들을 하시더라도 이 자격증을 뭔가 준비한다든지 코스가 있다든지 약간 이렇게 끝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여러분의 성향을 직업에 직접 적용해 보시거나 직업 장면 이후에 개인 시간에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업무가 정말 계속 그렇게 코스가 있고 타이트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나는 이미 이 상황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 정말 적성을 잘 맞게 찾으신 거긴 한데 문제는 이게 너무 적성에 맞다 보니까 일 자체에 빠져들면서 삶의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 괜찮은데 그게 나의 건강은 해칠 수 있어요. 웹툰이나 웹소설 이렇게 작가 같은 분들, 기자분들, 방송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 분들, 또 스포츠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은 다 이미 분기가 정해진 시스템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적성은 잘 맞거든요. 근데 하지만 문제는 이게 경쟁이 굉장히 강해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시간 제한이나 마감 이게 너무 강해서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건 좋은데 내가 이 일을 평생 해야 되니까 나는 좀 길게 가자. 에너지 쏟으면 안 된다. 좀 즐기면서 놀이처럼 하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유명해질 거야. 이런 생각 늘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하양분들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시작과 끝이 있는 일, 여기 강하시거든요.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과정, 이걸 충분히 겪으시면 개인적인 명예도 얻고 유명세도 따라오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몸을 움직인다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여러분은 육체적인 에너지를 좀 많이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계속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랑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강하니까 그 움직임을 좀 빼주는 활동도 필요하거든요.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필요한 거죠. 같은 자세를 계속 고정하신다 보면 같은 자세로 앉아서 일한다든지 몸의 균형이 틀어지게 될 수 있어요. 어깨나 허리가 틀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자세를 좀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집중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몸을 자꾸 돌보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일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일에만 꽂히는 거죠. 거기다가 평생 일하게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인생이 약간 무의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몸의 불균형이나 마음의 불균형 이게 되면 굳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자세를 꼭 바꿔주셔야 돼요. 휴식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이제 시작과 끝이 확실히 있는 일들을 하시는 그런 분들, 적성에 잘 맞는 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쉼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을 때 밸런스를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퇴근 이후에 명상의 시간을 가지신다든지 요가나 필라테스 이렇게 몸의 균형 이런 거 맞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양분들은 꼭 이제 오늘 일하고 말 게 아니야. 나는 일로 유명해질 사람이야. 오래 해야 된다. 이런 마음 꼭 가지시는 게 필요하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하양분들은 이 출장, 이직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도 평생 일하는 흐름이고 그 일이 업계가 바뀐다기보다는 정해진 업계에서 계속 발전되고 변화하고 몸이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에서 주기를 하나 만들어 보시고 하나씩 계단 올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시고 그 루틴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씩 털고 미션을 완성하는 그런 게 더 적성이 맞으시거든요. 또 직업 특성상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고 좀 연수를 받으신다든지 출장 간다거나 이렇게 몸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평생 정체되는 분이 아니라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게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은 최대한 이 기회를 내가 발판 삼을 것이다. 이걸 통해서 나는 결국 유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출장도 기회라고 생각하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나씩 순서대로 정복하시고 그러면서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하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빨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빨강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카드 뽑으셨을까? 또 그 카드들이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까? 그래서 어떤 성향들이 나올까? 또 어떤 직업 장면이 보일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뽑으신 카드들 보면 빨간 분들은 좀 여러 일들을 한 번에 보신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좀 지엽적인 것, 작은 것에 집착할 때 여러분은 조금 더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좀 단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키워드 카드랑 조언 카드 보시면 이 거의 결론들이 나와 있어요. 직업 장면에서 빨간 분들은 어떤 경지에 오른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결론들이 이미 카드에 나와 있다는 거는 여러분한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빨간 분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고난과 어려움을 필연적으로 갖고 가실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진주가 나오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진주를 찾으려면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 가야 되듯이 갯벌에 가는 걸 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진주를 찾을 수 없으니까요.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뭔가 정의를 찾아가는 일이라든지 아무도 못 찾는 정보를 찾는다든지 뭔가 부당한 상황, 부정의한 상황을 고발한다든지 이렇게 여러분은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분들이거든요. 고요한 호수는 우리가 평화다라고 생각해요. 이 평화로운 호수에 그런데 왜 돌을 던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 호수는 너무 오래 고여 있고 밑에 물이 썩어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호수에 필요한 건 새로운 물결, 새로운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가 보기에는 좀 악역이야, 나한테 해가 돼, 나는 빨강이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정의로운 역할 혹은 사람들이 좀 피하는 역할 이런 거 하게 되는 모습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정의를 고발하는 언론이나 방송 부분 여러분이 좀 푹 빠지실 수 있어요. 고요한 호수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느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썩어가고 있더라. 이걸 좀 끈질기게 취재할 수 있고요. 꼭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 이걸 잠입해서 알아내는 약간 다큐멘터리 제작자나 몰래 잠입해서 수사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나 경찰 좀 이런 부분도 연결해 볼 수 있고요. 어두운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 랜턴 하나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도 있으세요. 이 여사제, 교황, 힘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라고 결정하면 쭉 걸어 들어가거든요. 빨간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뭔가 추리소설이나 공포영화 같은 거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직업적인 장면에서 이런 부분이 근데 떴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활용을 못 하시면 취미로라도 그런 부분 해소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빨간 분들한테 메인 컬러 색으로 초록이 들어왔는데요. 뒤에 이 숫자 카드에도 초록색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간 분들은 이 초록의 의미를 잘 활용해 보신다면 직업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초록은 좀 균형, 조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초록이라는 색깔은 부분보다는 전체에 조금 더 공감대가 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생각해 보면 작게 봤을 땐 아주 다양한 색이 있고 다양한 동식물이 있는데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그냥 초록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분들은 전체를 먼저 보시고 그 부분 안에서의 역할들, 부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 멤버들 사이의 균형, 전체 조직이 어떤 대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멤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평화를 유지할까? 이 약속, 이런 신뢰, 이런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직업에 적용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사법 분야, 공공 분야, 복지 분야 이런 데도 적성이 있으시겠죠. 우리가 같이 잘 살아야 한다. 그러면 자유도 좋지만 의무도 있다. 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빨강 많이 고르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과 전체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의학이라든지 또 약학이라든지 생태 탐구 좀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겠죠. 빨간 분들은 그러면서 전체가 가야 되는 방향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점에서 늘 생각하시거든요. 또 그러면서 이 시간의 축을 거스르는 공간의 축도 고려하시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조직 안에서 커뮤니케이터를 하신다든지 조직의 매니저를 하신다든지
또 회사랑 고객을 연결하는 마케팅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실 수 있어요. 전체에 대한 의식, 또 그 멤버들 사이의 조화는 언어랑 또 연결되기 때문에 언어 분야도 좋고요. 광고나 또 홍보, 디자인 이쪽도 잘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나 이제 빨간 분들은 도덕적인 의식과 윤리의식이 강하시거든요. 이 여사제와 교환 카드를 2개 다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두 다 종교적인 인물 특징이 강하죠. 신뢰가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은 직업을 고르실 때 좀 돈에 연연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뭔가 개발을 하시는 개발자로 살아가신다고 하면 숲속에서 혼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떨어져서 있다고 해서 비도덕적인 게 아니라 도덕성은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힘카드랑 동전 8번이 이렇게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내심도 강하시거든요. 당장 이 직업이 돈으로 연결이 안 돼도 여러분은 의미를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 의미가 없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시는 분들, 또 이 헤도니스트 카드는 삶에서 선한 것을 품어낸다. 그런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선한 게 없어도, 없어 보여도 여러분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른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걸 직업 현장에 읽어보면 이제 힘든 일이 있어도 개인적으로도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직업으로는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스스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진로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고민하고 계실 수 있지만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인내심이 훨씬 더 강하시고요. 여러분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긴 흐름 안에서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똑같은 장면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 있는 장면을 쏙쏙 뽑아서 탁 한 장의 사진처럼 뽑아내는 예술적인 에너지, 독창적인 에너지, 가장 선한 것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좀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 분들은 칼 여왕 카드, 그리고 완즈 1번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직업적인 고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경험은 점점 쌓여서 새로운 도전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의 직업을 하나만 삼는 게 아니라 뭔가 큰 변화를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혼자 창업을 하신다든지 첫 번째 직업에서 완전히 다른 직업 갈아타신다든지 작게는 이직이나 부서 이동, 이제 직군 안에서도 이동이 있을 수 있고요. 변화가 큰 분들은 예를 들어서 20대부터 40대까지는 이런 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인내했던 일이야. 주어진 상황에 그냥 맞춰서 했어. 그럼 나중에는 완전히 내가 하고 싶었던 걸로 갈아타실 수 있고요. 혹은 은퇴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는 이제 돈이 중요하지 않아. 진짜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제까지 인내했으니까 더 이상은 내가 주어진 일 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빨간 분들은 직업 장면 안에서 인생에서 한 번 이상 크게 변화가 오거든요. 빨간 분들 중에서 아직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지금은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소한 쪽으로 나중에 확 건너뛰실 수 있어요. 이 어느 상황에 계시거나 빨간 분들은 좀 움직임이 크게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의 성향을 잘 활용하신다면 이제 공공 분야 같은 데서 헌신하시겠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강연자로 살게 된다든지 디자인을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는 디자이너를 자체를 만드는 그런 양성하는 기관에 가신다든지 어떤 직군 안에 계시다가 경험을 쌓아서 작가가 된다든지 글로 풀어내고 예술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직업이 변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때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한다라고 해요. 이 칼의 여왕 카드 또 완즈 1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돋보이는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자나 교육을 하는 교수나 CEO나 약간 이런 쪽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알려지게 될 거예요. 또 그런데 그럴 때 좀 동업하자는 그런 사인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여러분은 나중에 혼자 하게 될 것이다. 동업보다는 혼자 하는 게 낫다라고 해요. 동업을 하시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신다면 좀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정에 이끌리면 안 되거든요. 이 칼의 여왕은 좀 냉철해서 아주 차가워서 아무도 못 다가와요. 완전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업에 그게 꼭 필요하니까 기억해라 라는 의미예요. 감정에 흔들려서 애매모호하게 남겨뒀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당한다든지
내가 못 보는 데서 나는 깨끗하게 했는데, 나는 여사제랑 교황이니까 나는 정말 솔직하고 투명하게 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당할 수 있거든요. 뒤에서 어떤 일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뒤에 이제 이렇게 칼의 여왕이 나왔다는 거는 당신은 고결한 인격이지만 맺고 끝난 게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그 능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워낙 여러분이 이렇게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인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변 상황 고려하느라고 약간 수동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즈 1번에서도 보시면 결국 마지막에 불씨를 당겨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다. 내가 켜야 한다. 이런 사실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또 오늘 조언 카드들도 보시면 이 마지막에 자유 키워드가 들어왔거든요. 당신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천사가 이렇게 먼 바다를 보고 있어요. 날아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쉬면서 태양이 지는 걸 바라볼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고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이 땅에 태양이 지고 있다는 건 시간이 지난다라는 의미예요. 시간이 다 흘러서 내가 밤이 된 다음에 날아갈까? 지금 날아갈까? 여러분의 직업적 장면에는 변화의 고민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땅을 버리고 떠난다. 날개가 있으니까 한 번의 변화가 다가왔을 때 가도 된다. 근데 조금 더 기다리고 좀 즐기다가 가도 된다. 어떤 거 선택해도 괜찮다. 근데 다만 너무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말아라. 누가 나 보고 있으니까. 나는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고 나는 선한 사람, 또 다른 사람도 선할 거야. 우리 같이 그냥 조화롭게 하자. 이렇게 너무 고려하지 마라. 그런 강박관념을 내려놓아라. 너는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빨간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시고 또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도 선택하시기 때문에 계속 그걸 유지하는 건 우리 사회를 위해선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책임감이 너무 커지다 보면 부담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너무 하나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쓰이든 결국은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분이 될 거예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조언 카드도 보시면 지금부터도 빨간 분들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시기를 겪으실 수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한동안은 균형 잡는 데 집중해야 되고 먼저 날아가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씩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 상황마다 다르시겠지만 혹시 빨간 분들 중에서 지금 유지할까, 도망갈까? 남들이 다 도망갈 때 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하신다면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 안에서 지금의 한 걸음에 집중해야 하는 때라고 보여요. 그 의미를 천천히 곱씹어 보신다면 여러분의 다음 걸음은 안전한 상태에서 이동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평생에는 큰 변화가 한번 들어올 텐데 그 변화는 결국 지금부터 쌓아가는 발걸음이 날개를 향한 연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을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신다면 여러 가지 일 안에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결정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현재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길을 선택할 때는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주관을 가지신다면 직업 장면 안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날아가는 일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빨간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